네, 오늘 아침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성 산문집 14번째 이야기네요.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네, 우리 주인숙 선생님, 김혜지 소장님, 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 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도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한 이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입니다. 벌레들을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만일 제비꽃이 나팔꽃이나 목련처럼 피어난다면 그것은 봄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 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비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꽃밭에 오로지 제비꽃만 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집니다.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팔꽃만 해도 꽃의 색깔에 따라 보라색 나팔꽃, 흰색 나팔꽃, 연분홍 나팔꽃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획일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는 추하입니다.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때 획일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획일보다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노란색 교복을 입고 떼지어 가는 것을 보고 부화장에서 갓 태어난 병아리들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획일이 주는 추함과 무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비꽃이 혼자 아름답다고 해서 꽃밭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전체와 어울리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비로소 제비꽃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나 오직 조화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이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됩니다.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네. 제비꽃부터 읽어주세요.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해야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저는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언제나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신이 저에게 주신 재능은 더욱더 노력해서 살리지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저는 시를 쓰는 제비꽃입니다. 저도 그저 제비꽃답게 피어나면 됩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게 된다면 더글러스 멜로그의 시를 읽고 잠이 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일 가는 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도로변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만일 읽어주세요.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찬 이끼가 되라. 우리는 다 선장이 될 수 없다. 선원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쓸모 있는 존재다. 해야 할 큰일이 있다. 작은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승리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네, 시가 되게 의미가 있나요?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덤불. 음,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찬 이끼가 되라. 그 뭐가 안 됐다고 어, 그,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닐까, 느낌이 되게 오는데요. 다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거죠. 풀도 없으면 안 되듯이. 그 맞는 얘기네요. 그죠? 응. 맞아요. 거기 보니까 그 제비꽃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한 가지 색깔만 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들이 조화롭게 펴야지, 그래야지 꽃다운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튤립을 되게, 우리 김일 교수가 튤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튤립이 굉장히 형형색색 있잖아요.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한 밭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조화롭게 막 있는 것들은 정말 되게 예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색깔도 튤립은 이쁘긴 한데 여러 가지 같이 심어겨져 있는 튤립이 훨씬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일도 색색이잖아요. 색색. 아, 그러니까 과일도 색색이잖아요, 진짜. 방울토마토도 다 색색이잖아요. 또 색색이고, 와, 그러니까 요즘 이게, 색깔도 많이 있더라고요. 응. 그, 잠깐만, 제가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영상을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 산에 가든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집이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새집. 응. 이렇게 가면 나무 위에. 네. 거기에 새가 정말로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살기는 그래서, 잠깐은 왔다 갈 수는 있을지언가 뭐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죠. 안전한 살아요? 공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이 공간에 요게 지금 잠깐만요. 소리 공유가 되나? 네, 소리공유 거기 누르면 돼요.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그 컨설팅하는 그 저기 허브 음, 농장이에요. 근데 치유농장이네.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곤줄박이라고 써 있죠 여기. 네네. 근데 실제로 곤줄박이가 와서 알을 낳고 있어요. 아, 오, 오,
안에다가 또 새로 짓네요. 예, 여기 말고 저 옆에도 그 몇 군데가 지난번에 갔을 때 봤던 데는 벌써 날라갔어요. 다 새끼 쳐가지고. 아, 음, 날라갔구나. 저건 어차피, 그러고네. 이렇게 되게 와, 많은데 여기에 곳곳에 저런 게 저 있어요. 어, 새가 예쁘네. 정말 조그만해가지고 예뻐요. 조그만해서. 그래서 엄청 조그만해요. 아니, 저 새 집 안에다가 또 새 집을 짓는 거네. 그 안에가 이제 지금 이윤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걔네들이 와서 아, 집을 짓고 살아요. 조금해서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근데 새가 진짜 그런데 조그만해. 절로 예, 들어가더라고. 저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또 있어요. 이 샌드위치 싸왔는데 어제 음. 저기 대표님이 샌드위치 한번 가서 꼭 박 교수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어, 완주해서 어제 제가 싸고 저기 강의 있어가지고 못 어제부터 가셔갖고. 못 가거든. 여기도 새 집 있잖아요. 여기가 저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음, 예, 하여간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새가 저렇게 새 집 만들어 놓으면 살까? 근데 지난번에 갔는데 그걸 봤는데 그때 사진은 못 찍어서 막 새끼들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를 못 찍었는데 요번에 찍었어요. 이용규 선생님 혹시 으름이라고 아세요? 으름? 그 열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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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나오는 즉 다래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 키위의 한국 그 토종 버전인데 되게 예, 달거든요. 예, 예. 음, 어렸을 때 보고요. 이 집에 가니까 으름나무가 있어요. 한 개 있어. 어, 그리고 되게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언제 이게 읽냐 그랬더니 그 추석 때쯤 읽는데요. 그래서 예, 예. 제가 꼭 먹으러 온다 그랬더니 못 오시면 제가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시겠다고 대표님이. 그래서 꼭 좀 한번 먹으러 가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 집에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결국 사람들을 많이 찾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려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될까? 이게 이제 또 한 집은 이제 캠핑장이거든요. 어제도 음, 이제 거기 대표님이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녁 먹고 거기서 일찍 먹고 출발을 했는데 그 캠핑장도 이제 스토리텔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스토리텔링 하는데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좋대.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자기가 막 나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는데 혼자 나한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좋대. 그러면 이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누가 그렇지. 하나 조언을 안 해주면 그게 더 힘든데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뭐 컨설턴트 다 그렇지 뭐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싸주고 그래요. 지금 4번 만났는데 이제 끝났어야 만나는. 야, 이간 어쨌든 오늘 이야기에 좀 빠져버렸는데 그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제비꽃은 제비꽃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꾸 이 거짓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또이 거짓보다는 가짜가 많다 보니까 어, 어느 거든 다 일단은 한번 재고 들어가거든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놨어도 재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진심을 얘기하면 조금씩 통하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아는 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당신이 필요한 거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유 너도 다 그런 놈이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컨설팅을 그 사람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간만 채우고 결과만 끝내놓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갔을 때도 그분들이 아유 거의 다 똑같죠 뭐 그렇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데 가서 왜 신청을 하셨대? 예? 똑같은데 컨설팅은 계속 신청만 하시는 거예요?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꼭 응.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조금씩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 똑같다고 아세요? 자기가 느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대단한 거를 주는 거 없고 해보니까 해보면 할수록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잔소리 한마디 하고 아이디어 주니까 저한테도 막 뭐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결국은 다 내가 하라는 거 아니냐고. 근데 컨설턴트들이 하는 게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해 주진 않아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는 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단계를 잡아주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제도 이야기하는데 갑작스레 아니 그거 날짜 보놓고 그렇게 해라래 놓고 그러면 당신은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여주는 개업을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거 사람을 모아라 그러면 새로 개업해서 지금 이거 프로그램 짜지 않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을 모집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아니 그거 모집을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모집 안 되면 사업 접어야죠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모집 안 되면 사업 접어야지 그거를 왜 해? 바꿔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옆에서 컨설턴트들이 인위적으로 그래 사람들 그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또 좋아하더라고. 사람 끌어다가 거기에 100명, 200명 채우면 뭐 할 거냐고 고객이 아닌데. 이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여간 어쨌든 밖으로 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제비꽃이면 제비꽃답게 보여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내가 제비꽃인데 아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참새인데 뱁새인데 황새가 되려고 그래고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쇼다린 게 이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황새처럼 이렇게 크게 날개를 씌웠어. 그런데 쇼다리니까 못 나르는 거야. 무거워서. 이게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생기는 게 되게 많다. 좀 현실적인 부분도 바라보면 잘못 얘기하면 나 무시하니 이렇게 돼버리고 너 조금 안다고 무시하니 이런 게 돼버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쨌든 코로나 전에도 뭐 강의 다니고 뭐 어쨌든 장애인들 좀 이렇게 어두운 곳에 많이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 유료 강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5년, 6년, 7년이 지나도 걔가 강의를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해 주셔갖고 전화를 안 바꿔서 그런가? 전화를 해 주셔갖고 우리 일이 이런 일에 행사하는데 선생님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와 주시는 거가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주인숙답게 살았기 때문에 계속 잊지 않고 그런 거를 찾아주시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요. 어쨌든 내가 뭐 주인숙인데 다른 선생님으로 살려고 했다면 나의 향기가 안 났을 텐데 내가 어디 가든 간에 주인숙으로 살아가고 나의 향기가 나서 그 사람들이 어제 계속 찾아주고 지금도 계속 좋아해 주시고 일을 해든 안 해든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고 하는 거가 어쨌든 잘,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나답게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도 또 그 뇌병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네들이 자조 모임에서 따로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가 뇌변변 평택시 뭐 장애인 협회인가 하여튼 자체로 만들어갖고 또 마라톤
내변병 환자들이 또 마라톤까지 하겠다고 하고 마라톤 창단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음,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사회도 봐주고 네크레진 좀 해주세요라고 또 야외에서 이게 아무것도 그냥 없는데 막 그러고서 주변에 또 알아보니까 또 아무도 할 아들 그 시간이 안 되고 또 내변변 환자라니까 또 하기가 또 그렇다 그러고 막 이래갖고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부족하지만 선생님 그럼 제가 그냥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해도 돼요. 막 거기서는 저를 어느 정도 알으니까 좋아해갖고서는 어쨌든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 그분들도 진짜 열심이구나. 내변면 환자들이 마라톤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맞아요. 기도 힘들잖아요. 응. 왜냐하면 그 마,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사실 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 응. 근데도 어쨌든 참 해갖고 되게 좋아지셨대요. 그래갖고 가족들이니 뭐니 봉사자들이 해갖고 한 100명 넘게 와갖고 어쨌든 시작에 창단식을 또 날씨까지 또 받쳐주셔갖고 비 올까 봐 걱정했네. 다 휠체어 타고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비까지 오면은 내가 그래서 선생님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비가 와도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비 와, 입고 어, 그렇게들 막 그날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셔갖고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해가 쨍쨍 쪄갖고 그냥 너무 좋은 날씨에 주인숙 선생님의 기도의 힘이네. 그래갖고서는 그죠? 쨍쨍해갖고 아주 그냥 잘 마무리해지고 또 오니까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이게 그냥 풀어져갖고서는 아유 또 한동안 피곤하고 했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와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숙이 에, 주인숙으로 계속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모습에서 또 그 신뢰를 하는 거죠. 네, 혜지 감사하죠 소장님. 뭐. 음. 음.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뭐라고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딱 켰는데, 네, 그냥 킨 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복장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계신 거예요?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출발하려고. 어딜 가시는 날이죠, 오늘이?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뭐 미팅도 가고 우리 막내가 오늘 생애 첫 시험을 본다 해가지고 짐 챙겨주느라고. 뭔 생애 첫 시험을 봐?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생애 첫 시험이래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어요? 예, 예, 어. 그래요? 예. 어, 아, 그래서 아주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네, 우리 막내 아들이. 요즘에는 1학년이 시험이 없고, 아니, 아, 혜지 다행히 소장님은 스트레스 안 받는구나. 네, 늦둥이를 키우니까 그런 거를 또 아시네. 와, 1학년까지는 세상에 그냥 우리 애들이, 아들이 자기네들이 예, 하고 싶은 거, 그거, 그 무슨 과목이더라? 그걸 하니까 시험을 안 보는구나. 예. 휴지를 주세요. 휴지를 선물로 잘 풀으라고. 아, 풀어주든지 잘 찍으라고. 아, 예, 아니, 유 집사님, 아니, 주권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랬어야 됐는데 센스 있게. 아, 맞다, 맞다. 예,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작은 애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은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예 학교를 안 보냈어요. 음,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예 학교를 토요일 날 토요일마다 아예 학교를 안 보내고 그때 그냥 체험학습 내가지고 놀러 다니고 악기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아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저 학교 딱 한 번만 갈게요. 그때 이제 요리를 했나 봐요. 어.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알잖아요.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요리를 했나 봐. 그래서 엄마, 제 학교 딱 한 번만 갈게요. 딱 한 번. 그래갖고 아이가 굉장히 학교 가고 싶은. 다른 애들은 되게 부러워서 학교 안 가니까. 근데 얘는 이제 맨날 학교를 안 가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은. 그래서 그래 알아서 갔다 와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상학교는 생각나는데 92페이지에 보면 해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획일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획일은 추함입니다.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때 획일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획일보다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음, 약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는데,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 이제 저도 그 사원들한테는 강의를 하는데, 사원들한테, 예, 그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많은 대중을 대고 하는 거는 아니고, 뭐, 이제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요청하는 거 있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한 적이, 회사에 한 20명, 30명 두고 이제 한 적 있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애들 한 300명 앞에서 이제 그 금융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거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구간 읽으면서 나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도 또 저 자신도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의 맞아요. 신입사원들의 그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 부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러움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발전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조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연차가 이렇게 생기는 그 연차별로 생기는 어떤 그 노하우들 그리고 이제 10년 차와 1년 차의 차이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여기까지 올 텐데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연차를 이쪽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나같이 안 되는 거고 내 연차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년 차에 습득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차에 습득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때는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 누구나 말하면서 느껴지네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그랬는데 말하면서 느껴지네. 뭐 1년 차,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조화가 있으니까 이 조직이 운영되고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은 아닐까. 예.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고. 그래 보이네요. 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면 기간이 당겨질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다 의심을 해. 진짜 그런가? 음. 그러니까 이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따라하는 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이 저거 가르쳐 주는 대로 너니까 그러지 이제 이게 이제 되게 많이 팽배하니까 당신이니까 한 거지. 근데 나는 3년 걸렸는데 요거를 요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 너는 1년이면 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바보처럼 있잖아요.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바보처럼 믿고 했는데 됐어.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 방법을 안 하고 지 방법을 고집하거든. 아니 이게 더 낫지. 아니 그냥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 냉면으로 생각해도 이 방법이 낫지 그 방법이 낫겠어 하고 지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꼭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했는데 근데 지금 막 시작한 새로 배워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이 허브스팜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하고 같은 허브를 농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 되면 항상 뭔가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재미있게 하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올 거래. 이야기하는 대로 안 한다는 거야. 지 멋대로 한다고. 근데 나는 지금 20년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뻔히 아니까 조언을 해주는데 안 믿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거꾸로
이분은 2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다 공감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해야 되니까 싫은 거 음,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옆에서 그래들에 누가 요만큼만 바꾸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민규 교수님 얘기해 1도만 바꾸라고. 1도만 바꾸세요. 그러면 되는데 항상 컨설턴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말이 쉽지. 그래. 그래서 그 백종원 선생님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골목 음, 식당 같은 거. 음, 그것도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그대로 안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막 사람들 그대로 똑 따라서 하니까 사람들도 막 오고 그래서 막 좋아라고 막 돈도 벌고 그러니까 막 좋아라 했다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있다가 면 똑같이 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 금방 알잖아요. 평택도 그대로 하는 사람 딱 한 집밖에 없어요. 그 집은 아직도 잘해. 지금까지 음, 지키는 집은 아직도 사람들 많아. 근데 나머지 집들은 사람들 안 가요. 왜? 딱 아니까. 음. 음, 유지가 맞아요.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돼. 버린다기보다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놔. 힘들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그래서 철학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고집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자기만의 철학이고 고집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고집인데 자기만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오의 시작이죠. 고집인데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하면 막 화내죠. 이게 철학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저기 이용규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식사하시는 거 아닌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젊은 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 차이점. 이제 또 기성세대를 했다고 이제 삐져갖고 안 오시는 분. 제가 저기 뭐야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을 여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정우승 예. 약간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거를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 것 같다. 저는 제 자신을 되게 혹사시켰거든요. 되게 음, 막 부정적이고 막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뭐 하지.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할 때도 자유함이 별로 없고 딱 30분 이상 안 하면 막 뭐 이렇게 나를 탓하고 막 그런 조금 잘못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요즘 최근에 진짜 들어서 막 기도가 되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는 것도 회복이 되면서 즐겁고 잠깐 기도해도 즐겁고 책 읽는 것도 즐겁고 이제 왠지 모르는 거 있잖아. 이제 제가 그 일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그 샘솟는 기쁨 같은 거 있거든요. 음, 이게, 아, 그래, 좀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게 점점 나에 대해서 좀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가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뭐 그런 사랑함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못난 나도 내가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거 아세요? 좀 약간 샘솟는 그 기쁨. 약간.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 그, 많이 샘솟으세요. 약간 샘솟지 말고. 하여간 여기에 또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이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권사님이고요. 저는 안수 집사.
그게 이제 저희가 대화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컨설턴트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예, 드디어 자기의 패를 까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 잠깐 이런 그런 느낌은 받아서 거기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혜지 소장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를 사랑해야 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아까 주인 소장님이 진짜 멋진 말 했잖아요. 내가 내 모습으로 꾸준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그게 신뢰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서 이 뇌병면 거기에 보면 사실은 정상인들이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장애인 봉사가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 그 힘들었는데도 가서 이제 걔네들하고 생활하니까 생활이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나보다 등치가 큰 20대 중반 애들이 막 바지에 오줌 싸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케어할 때 처음에는 무서웠어 나는. 근데 그거를 그 친구들의 그 성향을 이해하고 가면 그게 되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기 여기 일산 호수공원 거기 이제 걔네들 산책시켜 준다고 가다가 막 바지에 오줌 싸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거를 옆에서 같이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먼저인데 우리 혜지 소장님이 정말 요즘에 그런 게 느끼고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거든. 새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일도 이제부터는 내 판이 아닐까, 그래서 김혜지 판이 제가 아닐까. 원래 열정이 엄청 많거든요. 막 교회 가면은 손 들고 막 찬양해야 되고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집사 권사님들한테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이트 자기도 울었을 거야.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다분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이 뇌가 발달됐으면 아마 한가닥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아마 한 평소에 2년 나오고 정도, 그랬을 거야. 네, 그래서 안산의 소장님, 김모모 저기 네, 뭐 맞아요. 주부께서 어떤 나이트를 휘잡았다 뭐 이렇게. 그 소장이 된 것도 사실은 열정이 있으니까 된 건데, 맞아요. 이제, 리더는 그냥 안 돼요. 네, 그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 교보로 인해서 너무 오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좀 나약해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그리고 뭐 열정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배움을 이제 지금 하면서 저희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제가 잠깐만 죄송한 말 끊어. 네, 사진만 찍고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잠깐만요. 우리 저기 최성경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잠깐만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연 교수님? 이제 아, 댁에서 이제 가방 메셨네. 내일 네, 얘기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8시가 다 돼가지고 아무튼 그러네, 지금 화이팅입니다. 8시 넘었는데 이제 끝내야 되네. 어떻든, 최성경 선생님 아직 버스 타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내가 나인 거를,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저기 혜지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정우승 작가님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를 가장 많이 세계에서 가장 이 중요한 사람이 나다라고 이민기 교수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다가가면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도 또 이제 오늘은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거든. 그럼 거기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를 2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논문 지도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감염병 예방 관련돼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그 교수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저한테 맡겼어요. 그거는 김 교수님이 좀 해주라고요. 그분들이 막 그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저보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하든지 해달라고. 그래 그날도 이제 현장에서 미팅할 때도 가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단체를 설립한 게 저희 당구부가 설립한 거더라고. 옛날 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간호학장하고 여성으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음,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우리 당구분들 했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저도 거기는 이제 간호학과 교수들이 와 있거든요. 저도 박 교수도 간호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그날 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더니 오늘도 그런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되게 많이 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업을 가면 이렇게 어떤 A라는 걸 정해져 가지고 컨설팅 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이번에 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분이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가서 이제 미팅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뭐를 주면 도와주면 좋을지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막 처음 미팅할 때는 막 저도 되게 많이 신경이 곤두서요. 두 번째 날까지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미팅할 때까지. 그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진심을 서로 읽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고 예 주인 선생님. 아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 김혜지 소장님을. 그 최고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인데, 당연히 사랑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하여간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좋은 날, 기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쌤, 오늘은 티셔츠가 아니라 뭐야, 자켓이에요? 그것도 분홍색도 되게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시다. 색깔 있는 게 잘 이거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 원색이죠. 원색, 삼원색, 원색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원색이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잘 네. 되세요.